안녕하세요. 챕터 6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talk about chapter 6 assignment. 20번 과제입니다. 20번 과제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그 그림의 컨텍스트 레벨 다이어그램과 수준 제로, 레벨 제로 다이어그램을 포함하는 대학 강좌 등록 시스템 그림을 참조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규칙과 지침을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식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벨 제로 다이어그램에서 데이터 스토어인 강좌 명단은 데이터 플로우를 즉 컨텍스트 레벨 다이어그램에서 나왔던 스케줄드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 플로우를 갖고 있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scheduled classes라고 하는 일정이 잡힌 강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세스 2.0과 3.0 사이 과정 리스트 수신, 가용성 체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컨텍스트 레벨 다이어그램과 레벨 제로 다이어그램 사이에 균형이 unbalanced 되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balanced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In the level zero diagram, the data flow class roster does not have the data flow schedule classes flowing into it. Rather, this data flow connects process 2 and 3. Thus, these data flow diagrams are not balanced. 두 번째로, 이 프로세스 1이 현재 과정 요청이 들어와서 과정 요청이라고 하는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세스 안에서 전혀 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는 필요하지 않은 프로세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검증 그리고 오류 통제라고 하는 프로세스로 분해되어서 나타날 때 오히려 필요한 프로세스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rocess 1 appears to accomplish nothing since its inflow and outflow are identical. Such processes are uninteresting and probably unnecessary. It is possible that this process will become interesting when it is decomposed, where validation and error handling processes might appear. 프로세스 2는 더 이상 과정 요청이라고 하는 인풋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2의 이름이 과정 요청 수신이 아닌 과정 리스트 수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정 리스트 수신이 의미하는
펑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정 요청이라고 하는 인풋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과정 리스트라고 하는 인풋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rocess 2 does not appear to need course request as input in order to perform its function, as implied by its name. 어떤 학생들은 또한 프로세스 3에 충분한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이 학생들이 모두 수강 신청을 하여서 그 강좌가 풀로 수강 신청이 되어졌는지를 프로세스 3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 클래스 등록에 대한 것을 유지하여야 될지, 그런 인풋 데이터가 있어야 될지에 대한, 그게 충분한 데이터가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Some students may also wonder if process 3 has input sufficient to produce its output. For example, where are prior class registrations kept so that process 3 can determine when a course is full. 다음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세스 1.0 즉 P2는 단순히 DF3라고 하는 인풋만이 있습니다. 아웃풋이 없습니다. 프로세스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것은 블랙홀을 의미합니다. Process 1.3 P2 has only input, making it a black hole. 또한 Data Flow DF5는 반드시 source E1으로부터 데이터 스토어 1으로 directly,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외부 엔티티로부터 데이터 스토어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프로세스를 거쳐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Data flow DF5 should not move directly from source E1 to data store DS1 without first going through a process. Data flow DF1 should not move directly from source E1 to sink E2 without first going through a process. 마찬가지로 Data Flow 1는 보시는 것처럼 Source E1으로부터 Sink E2로 프로세스가 없이 바로 연결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엔터티에서 엔터티로, 즉 소스에서부터 싱크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프로세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이상한 점들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프로세스 1.0이 레벨은 P2를 달고 있다거나 데이터 스토어가 단순히 레벨만 숫자가 아닌 레벨만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에러는 아니고 좀 이상한 점들이죠. Other peculiarity such as process 1.0 has level P2 and the data store has only a level, not a number, only that, not errors. 다음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데이터 흐름도에서 이제 세 가지의 오류를 찾아서 제시하는 것인데요. 수준 0, 수준 1, 2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즉, 레벨 0, 레벨 1, 레벨 2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스토어 DS1, DS2가 아닌 DS1이 레벨 1 다이어그램에 나타나야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레벨 1 다이어그램에 오히려, 왜냐하면 레벨 1 다이어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1을 디컴포즈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DS1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DS2가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The data store DS1, not DS2, should be represented on the level 1 diagram. 이어서 DF6라고 하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수준 1 다이어그램에서 프로세스 1.2로 들어가는 인풋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컨텍스트 레벨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프로세스 1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은 오히려 외부로 나가는 아웃플로우가 작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웃플로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오히려 인플로우로 해서 수준 1 다이어그램에 나타나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Data flow 6 is an inflow to sub-process 1.2 on the level 1, but is an outflow on the context diagram. The arrow is in reverse. 마찬가지로 데이터 플로우 DF3가 사실은 레벨 1 다이어그램에 아웃플로우로 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DF6는 레벨 1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DF3가 아웃플로우 형태로 해서 나타나고 DF6는 사라져야 하는, 마찬가지로 DS2도 사라져야 하는 것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Data flow DF3 should be an outflow on the level 1 diagram, and data flow DF6 should not be on the level 1 diagram. 그리고 레벨 2 다이어그램에서 process 1, 4, 2 다이어그램은
input은 없이 data flow 11, data flow 12라고 하는 아웃풋만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적과 같은 미러클의 형태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Process 1.4.2 has no input and there's a miracle because there are only two outflows, DF11, DF12. Process, there must be input and then also output. 네, 여러분. 지금까지 6장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6장 문제 풀이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하면서 고려해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으로 고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또한 이제 이미 수업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었죠. 그 규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규칙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죄송합니다. 우선 프로세스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웃풋만 있는 프로세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프로세스가 아웃풋만 가지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인풋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있는 데이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인풋만 있는 프로세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프로세스가 인풋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웃풋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프로세스는 인풋이 있고 그리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인풋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블랙홀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만약 아웃풋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러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에는 동사 형태의 이름, 레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다른 데이터 저장소로 직접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부 엔터티 소스로부터 프로세스를 거쳐서 데이터 저장소로 이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저장소에서부터 외부 엔터티 싱크로 바로 직접 이동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중간에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서 이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 저장소로 바로 이동이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소 1에서 데이터 저장소 2로 이동을 하려면 중간에 반드시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스토어는 명사 형태의 레벨,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와 싱크, 이 데이터 엔터티들인 소스와 싱크, 우선 데이터 소스로부터 싱크로 데이터는 직접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프로세스를 거쳐서 데이터의 변환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소스로부터 싱크로 이동이 되어진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소스나 싱크는 명사형으로 되어진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noun, phrase, 레벨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흐름입니다. 데이터 흐름은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양방향, 바이디렉션의 데이터 흐름을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양방향으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두 개의 분리된 화살표로 해서 나타내셔야지 한 화살표를 양방향 형태로 나타내시는 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 있어서 이것의 분기를 나타내는 것은 동일한 위치로부터 정확히 같은 데이터가 둘 이상의 다른 프로세스나 데이터 저장소 또는 소스나 싱크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데이터의 복사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에 있어서 join,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다른 프로세스, 데이터 저장소 또는 소스 싱크로부터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가 동일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흐름은 한번 지나간 동일한 프로세스로 직접적인 역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흐름을 다루고 몇몇 다른 데이터 흐름을 생산하고 원래의 데이터 흐름을 처음에 프로세스로 전송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데이터 플로우는 재기형으로 리커시브 형태로 해서 directly 돌아올 수 없다,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신을 떠난 프로세스로부터 돌아가기 위해선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서 돌아오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로의 데이터 플로우는 업데이트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스토어로의 데이터 플로우는 업데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로부터의 데이터 플로우는
retrieve or use와 같은 검색이나 사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플로우는 명사 형태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같은 화살표상의 모든 흐름들이 한 꾸러미로 함께 이동하는 하나의 화살표상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 흐름 명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프로세스나 데이터 스토어, 소스나 싱크, 데이터 플로우에 사용하는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